진짜 이 영상 보시고 설득의 심리학 안 읽어보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7가지 불변의 법칙.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설득 프레임. 이게 뭐냐면 설득의 심리학 1권, 그리고 설득의 심리학 2권. 꾸부클 12월, 1월 2달 동안 이 벽돌책 2권을 완독을 하고, 제가 사실 설득의 심리학 너무너무 궁금하고 읽고 싶었는데, 이거 제가 선물 받은 지 한참 됐는데 펼쳐보지를 못하고 계속 있다가 결국 함께 읽는 힘으로 2달 동안 이 2권을 다 완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이게 워낙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 그리고 실제 사례들, 또 그걸로 인해서 나온 7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정말 그냥 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다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한두 개만 골라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쩌다 보니 계속 미루다가 드디어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요. 일단 1권에서는 7가지 사람의 마음에 사로잡는 원칙 나와요. 그 7가지 설득의 무기들이거든요. 그 설득의 무기들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여기 나와요. 2권에서. 이게 뭐냐면은 유도된 주의력. 그러니까 설득을 하기 위해서 타이밍이 여러분 제일 중요하잖아요. 타이밍과 또 그 사람의 마음가짐 상태, 이거를 최적으로 만드는 거, 그게 이제 2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적으로 만들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설득을 하는 방법이 1권에 아주 자세히 각종 실화,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영상, 이 짧은 15분 만에 이 2권의 내용을 다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정말 그 핵심, 제가 정말 이거는 자다가 일어나서도 딱 떠오르는 그 내용들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제가 저희 꾸부클 다음 기수에 2월에는 설득의 심리학 3권을 할 거거든요. 근데 3권을 제가 네이버로 이제 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스를 이끌어내는 60가지의 과학적 설득의 기술이라는 거야, 3권이. 그러니까는 1권에서 그 7가지 설득의 무기들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2권에서는 그 7가지 설득의 무기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최적화되는 이제 초전 설득 오프너. 그러니까는 먼저 설득이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의 상태를 가장 최적으로 만드는 그 프레임을 만드는 그게 2권이고요. 그리고 3권은 이 설득의 무기들을 가장 잘 사용하는 아주 디테일한 방법들이 50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설득의 심리학 3권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사람을 설득한다는 건요, 진짜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나는 이미 이 방법을 사용을 했었지 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용서이면서 자기계발서이면서 이거 진짜 저는 너무너무 강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얘네가 되게 너무 두껍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논문 같은 책일까봐 너무 걱정을, 무서워하면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가독성이 나쁘지 않아요. 진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추천을 합니다. 남편 설득하고, 시부모님 설득하고, 우리 직장 동료들 설득하고, 상사 설득하고, 후배 설득하고, 우리 아이들 설득하고,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될 일은 천지에 올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설득의 심리학에 대해서 빠삭하잖아요. 얼마나 살기 편해요. 일단은 설득의 무기 첫 번째가 상호성의 원칙.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갚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거를 무기로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설득의 프레임은 뭐냐? 제가 여기서 정말 놀라웠던 게, 여러분 테러리스트 빈라덴 아시죠? 이 사람을 이제 체포를 했지만 딱 입 다물고 아무 정보를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보를 술술 말하게 만든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설득 프레임의 뭘 사용했냐면 이 상호성의 원칙에 입각한
개인 맞춤형 선물을 줘서 이 사람의 마음문을 확 열어서 모든 정보를 술술술술 말하겠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당뇨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쿠키를 준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뭔가를 받았을 때 빚진 기분 때문에 나도 뭔가를 주려고 하는 이 심리가 있거든요. 그게 상호성의 원칙인데, 하지만 아무리 막 잘해주고 뭐 좋은 말 해주고 해도 전혀 마음을 안 열다가 개인 맞춤형, 당뇨병 환자니까 설탕이 안 들어있는 쿠키를 딱 주는 순간 그걸 먹자마자 마음을 열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상호성의 원칙이 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호감 원칙.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게 우선이에요. 영업사원을 위한 진짜 제1 원칙은 뭐냐? 바로 고객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유사성, 그 사람과 나랑 동일한 거, 비슷한 걸 말하는 거, 그리고 칭찬,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 이 권에서 좀 더 세게 확실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영업사원의 제1 원칙은 당신이 진심으로 고객들을 좋아한다는 걸 보여주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당연히 호감 원칙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걸 그 사람이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엄마들에게, 엄마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아이가 알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를 하면서 감동시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아이가 나에게 마음을 열고, 엄마가 이런 게 어떻겠니?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을 하루에 2장 더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설득이 아이가 바로 통한다는 거죠. 이게 호감 원칙.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증거 원칙. 이것도 진짜 대박인 게요. 이게 타당성, 실현 가능성이라는 건데,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한다. 이게 사회성 증거 원칙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설득이 잘 되거든요.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막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책임지셔야죠. 또 다음 달에 전기요금 조금 나오실 거예요. 이런 걸로는 사람들이 꼼짝도 안 했어. 그런 말로는 에너지 절약을 할 생각이 없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무려 3배, 3.5배 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게 만든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대다수 지역 주민이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걸 노력하고 있어요 라는 걸 알자마자 나도 해야 되겠구나 한다는 거예요. 당장 내 전기 요금이 줄어드는 것보다,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보다 다 필요 없어. 다 한대더라 하면은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설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권위 원칙. 이거는 당연히 권위자가 말을 할 때 당연히 설득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설득 프레임으로 이 권위의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아시죠? 이분이 정말 기가 막힌 연설을 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설득을 시켰어요. 뭐냐면 1588년에 군인들이 너무 사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사실 이제 여왕이잖아요. 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의 어떤 연설을 통해서 설득이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연설을 했대요. 나는 내가 힘없고 연약한 여자의 몸을 가진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왕의 심장을 가졌으며 영국의 왕위도 가졌다. 이 연설을 했는데 환호가 아주 길고 우렁차게 이어져서 여왕이 계속 연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장교들이 말을 타고 병사들 사이를 다니면서 진정하라고 명령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년 후에 여왕이 자신을 불신하는 많은 의회 의원들을 향해서 최종 공식 발언을 하는데, 그때 또 이 방법을 사용을 해요. 이것도 너무 멋져요. 들어보세요. 그대들이 지금껏 모셔온, 앞으로 모실 나보다 더 위대하고 현명한 왕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나보다 더 그대들을 사랑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청중들을 마음을 바꿔서 눈물을 흘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왕의 황금 연설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된 약점에서 반대의 강점으로 돌리는 거.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이걸로 이 권위의 원칙이 쫙 제대로 그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너무 멋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5번째, 희소성의 원칙. 이거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것을 더 많이 갈망하는 거, 그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억만장자 고객을 새벽 5시에 깨워서 지금 투자하시면 2만 달러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2만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요? 고마워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희소성의 원칙. 그래서 항상 희소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설득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6번째가 일관성의 원칙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계속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일관성의 원칙에 입각한 설득을 하기 위한 초전 설득 오프너는 뭐냐면 딴 거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기존에 하던 말이나 행동이나 또는 입장, 이거를 언급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설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의 일관성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대감의 원칙. 이게 우리라는 거. 그러니까 지역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어떤 우리라는 거, 공통점. 이거 되게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게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유대인을 가혹하게 다루라는 나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거예요. 유대인 랍비 중에 한 명이 정말 너무너무 현명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한마디가 바로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설득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은 왜 나치가 당신들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그들에게 대항해서 당신들을 보호해야 합니까? 이렇게 일본인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뭐라고 했냐면 딴 거 필요 없어요. 이 연대감의 원칙.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과 같은 아시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나치가 세계를 지배할 우월한 아리아인들은 선천적으로 아시아인들과는 다르다. 이런 인종차별적인 거를 시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 유대인 랍비가 한 말과 너무 딱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설득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말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어떤 말들을 했다면은 이 유대인들 다 거기서 학살을 당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랍비가 연대감의 원칙, 우리라는 거, 우리는 같은 아시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나치의 말에 불복종을 딱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련한 의사 전달자는 가족이나 지역의 개념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진짜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7가지 불변의 원칙, 설득의 무기들을 사용해서 설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설득의 심리학 꼭 읽으세요. 이거 진짜 도저히 나는 혼자 못 읽겠다. 꼬북글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같이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책을 읽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읽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든 글을 쓰든 뭔가 아웃풋을 해야 우리에게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꼬북글이 좋은 이유가 한 달 동안 이제 책 한 권을 다 읽고 그 책 내용에 대해서 모두가 각자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줌 미팅을 통해서. 그게 저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월에 설득의 심리학 3권 하고 그리고 한 권 더 하는데 바로 이 책을 할 거예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계발 전문가죠. 이분이 책 여러 권 쓰셨고 베스트셀러 책 많은데 이번에 신간이 나온 거거든요.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제가 이거 앞에 서문 읽고 목차 읽고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래서 바로 먼저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진짜 행동을 바로 할 수 있게, 제가 사실은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얘기 많이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 행동 안 되시는 분들 이거 읽으시면 돼요. 굉장히 그 자기계발 전반적인 거 다 나와요. 여기 목차를 보면은 성장 마인드셋, 목적지 정하는 거, 제가 맨날 말하는 핵심 가치, 그리고 나 자신의 첫 번째 후원자가 되어라, 멀리 봐야 된다, 실패의 중요성, 성장하는 거, 동기부여, 그리고 성공을 자동화하는 루틴의 힘, 루틴 만드는 방법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책 같이 진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꼬북글 하지 않으시더라도 요거 설득의 심리학하고 그리고 이 책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꼬이백 커뮤니티가 아마 오늘 이 영상이 3일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2월 3일까지 오늘 저녁 7시까지
마감을 합니다.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꼬이백 신청하실 수 있는 거 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